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며칠 전에 그 공약집을 냈는데요. 공약집을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사법과 관련한 공약을 이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는 사법개혁이 아니고요. 사법개악입니다. 개악. 정말 이게 심각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게요. 검사 파면제, 이게 딱 명시적으로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파면제. 지금은요, 검사는 이제 탄핵이 되거나, 그 다음에 검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검거 이상의 형의 처벌 안 되면요, 파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판사처럼 똑같이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도 똑같이 판사처럼 신분을 보장해서 어떤 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에 따라 소신껏 수사해라. 이래서 이제 신분을 보장하는데, 근데 이걸 바꿔서 검사도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전부 파면시켜버리면요, 완전히 검사도 이제 눈치를 보죠. 검사의 징계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신청해서 대통령이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짓고 나면 자기 수사했던 검사들을 전부 파면시켜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연금도 못 받고요. 연금도 자기가 낸 거 절반밖에 못 받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못 해요. 파면되면 이제 3년간인가 아마 변호사를 또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판검사들도 또 정관 예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말 잘 듣는 사냥개로 만들기 위해서 파면이라는 게 무기를 가지고 검찰권을 털어주겠다. 이게 아주 위험한 저는 공약, 말도 안 되는 공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사들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법관 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 근데 위원회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건 아직 공약집에 자세한 건 없는데, 아마 이제 외부 위원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만들면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형용화됩니다. 지금은 이제 각급 법원장이 평가해서 대법원장이 그걸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이 뺏겨버리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외부위원 해가지고 좌파위원들 몇 명 집어넣으면요, 판사들도 완전히 그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법원장,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게 공약.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를 우리가 완전히 털어주겠다. 이런 이제 공약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기소 분리한다, 검찰청 없앤다. 이거는 이제 공약이 있고요. 근데 더 위험한 게 대법관을 정원한다. 이거는 공약이 들어갔어요. 다만 이제 김어준 대법관처럼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이게 잠깐 보류해놓은 건데, 일단은 이게 대법관을 30명 늘린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공약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법관은 누가 임명하냐?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다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으로 국회 동의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럼 조의되는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끌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특검이나 끌어내린단 말이야. 아무 이게 임기 2년이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을 이재명에게 바꾸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하고 국회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때 가서 이제 비법조인들 대법관, 이거는 이게 얼마든지 법률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관을 정원한다는 거는 이게 공약이 들어가 있고, 근데 비법조인이 가능하다 안 한다는 말은 없지만,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장경태나 쭉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저는 대선 끝나면 할 걸로 봅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심각한 우리 사법부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정말 이게 그 대법관을 확 늘리면서 비법조인들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전부 이게 뭐 김어준, 유시민, 김재동 뭐 이런 사람이 다 채우면요. 완전히 뭐 사법부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비급법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과연 이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그 판사하는 나라가 있나? 제가 이게 큰 나라만 한번 찾아봐. 다 뭐 우리 전 세계 나라가 180개인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판사하는 게 있나? 딱 이게 찾아봤더니 유럽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도 없어요. 실제는 없어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법조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가장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있는 게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중국이에요. 제가 북한에도요. 또 북한 제도를 제가 좀 이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북한에도 이게 변호사는 있어요. 한 300명에서 500명 있대. 북한도 근데 그 변호사가 민간인이 아니고요. 거의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이런 그 변호사가 북한에도 있는데 북한의 그 판사, 북한은 2심제라고 합니다. 2심제.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 근데 그 2심의 그 최고법원은 전부 그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 치면 국회죠. 거기에서 이제 그 선출한답니다. 그 다음에 지방판사도 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인민재판한다 이 말이죠. 북한에는 완전히 판사를 인민회의에서 인민들이 선출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 독자적인 사법 독립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대로 그 뽑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이게 북한의 사법제도 이렇게 치고 판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상세하게 그 최근에 자료가 나오는데 뭐 변호사가 이게 몇백 명 있기는 한데 뭐 평양에 한 200명 있고 한데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민간인으로 독립된 이런 변호사가 아니고요. 거의 아마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데 국가에서 의용 이런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판사는 2심제인데 그대로 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최근에 2000년 이후에 변호사 시험이 일부 있어요. 중국도 2000년 이후에 그전까지는 뭐 아예 변호사 시험 자체가 없었고 2000년 이후에 변호사 시험은 도입됐지만 그러나 중국도 판사는요. 다 공산당에서 그는 공산당이 국가거든요. 군대도 공산당의 군대잖아요. 중국 국군이 아닙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니에요.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공산당 일당의 군대가 중국군이잖아요. 그처럼 판사들도요. 이것도 다 공산당에서 거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재판을 형식적으로 맡기는 이런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나라 중에 비법조인이 재판하는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중국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정도밖에 제가 과문할 수도 있고 좀 더 찾아봐야 되지만 하여튼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저는 비법조인이 판결한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특히 헌법재판도 아니고 일반 민사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시기 준 데서 판결문을 써봐야 되는데 판결문 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부 AI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진짜 우리 완전히 북한하고 중국식으로 인민재판식으로 가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주장했던 박범계, 장경태, 그 다음에 박균택, 그리고 이제 김용민, 춘복이 주장했잖아요. 법사위. 이 자들은 결국 우리 사법제도를 북한하고 중국식의 인민재판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 외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나라. 중국하고 북한은 당연히 인민회의나 이게 다 인민재판. 여기서 비법조를 뽑는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완전히 퇴보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공약 중에 또 보면요. 공수처 있잖아요. 공수처는 대폭 확대한다. 지금 이제 공수처 검사도 이번에도 몇 명 충원했지만 7명 이상. 앞으로 지금보다 몇 배로 대폭 충원해가지고요. 완전히 권력의 사냥개로 공수처를 이용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도 워낙에 말 잘 듣거든요.
이게 경찰하고 검찰은 좀 틀린 게 검사들은 그냥 소신껏 일하다가 그만두면 사표 내고 나가도 정관예우로 돈을 많이 벌고 변호사를 하니까 뭐 소신 있는 검사들이 종종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검찰도 뭐 권력이 개긴 한데 그래도 경찰은요. 경찰은 한번 찍히가 나가면 백수건달입니다. 한번 나가면 뭐 공무원이 뭘 해요? 뭐 어디 로펌에 그냥 사무장으로 취업하는 거 외에는 경찰은 나가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권력의 눈치를 검찰보다 훨씬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공무원이라도 예를 들어 검사나 판사는 나가도 변호사를 하니까 소신껏 일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있죠. 그러나 경찰은 훨씬 권력의 향배에 민감합니다. 지금 우리 국수본이 수사하는 건 내란 수사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부터 뭐 한덕수, 최상무까지 국수본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벌써 이재명 부역자로 이재명 세상이 된 것처럼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공약 보면 공수처 대폭 확대, 그 다음에 경찰 국수본 등의 대폭 권한 확대, 그 다음에 이제까지 검찰은 보복 차원에서 아예 그냥 공소청으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물론 이제 처음에 잠깐 이용해 먹겠죠.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2, 3년, 제가 보기에 뭐 한 1, 2년간은 검찰을 이용해 물 거예요. 사냥개로 이용해서 다시 내란 수사는 검찰이 잘하니까 한 1, 2년 부역자로 불에 묶고 중간에 검찰은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이재명한테 충성을 해서 수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들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 도와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사법 공약을 쭉 봤더니 검사는 이제 처음에 한 1, 2년 이용해 묻고 그 다음에 없애버린다. 이용해 물 때는 검사 파면제 이걸 가지고 그 검사를 장악한다. 그 다음에 판사도 장악해야 되니까 이건 대법 원장을 형용화시키면서 법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장악해서 법관을 장악한다. 인사권이나. 그 다음에 대법관은 수를 대폭 늘리면서 나아가서 그 비법조인까지 임명해서 완전히 우리 편으로 영구 장악한다. 이런 이제 공약이에요. 그 다음에 공수처는 대폭 확대하는 거고, 경찰하고. 야, 이런 공약들이 전부 70년 이상 우리 해방 이후에 오랫동안 우리 전통, 이런 데 사법부 시스템을요, 완전히 떠도곤치는 겁니다. 완전히 떠도곤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한다? 바로 중국, 북한식 사법제도로 가자. 중국, 북한식 사법제도로 가자. 거기에는요, 상권 분립이라는 게 이름 뿌이고 허울, 그냥 말장난이죠. 모든 게 공산당 일당 독재로 사법까지 장악하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법부도 완전히 우리 민주당 일당이 좌파가 완전히 장악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판사, 검사 장악하고 공수처도 중국 본뜬 거거든요. 그래서 장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의 공약은 이제까지 70년 이상 내려온 우리 전통 자유민주체제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북한과 중국식 일당 독재 사법 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인들이 얼마 전에 대법관님들 8분하고 1,004분, 1,004명이 법조인들이 정말 심각한 사법 붕괴 위기다. 이렇게 성명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 집권은 무조건 막아내야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완전히 기존의 자유민주체제 사법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그런 저 공약을 통해서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사법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이분의 집권은 막아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지금 오늘 두 번째 사전투표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본투표가 6월 3일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빠짐없이 자유파 보수 국민들요.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진짜 면밀하게 다 제대로 검토하고 외국 예까지 검토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그 사법 계약 이거는 중국식 북한식 사법 제도로 인민재판으로 가자. 이게 명백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그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의 출현은 막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로 반드시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